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지금 한 5분 정도 개장이 남았는데요. 오늘도 개장 상황을 저희에게 또 친절하게 편안하게 전해주실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님 모셔야 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저희 바로 또 모시고요. 오늘 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블리 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은 설마 가겠죠? 오늘이요. 오늘 오늘 간다고 네. 일단 출발은 예상은 상승이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오늘 물론 이제 그 미국 휴장이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1%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조금 더 잘 됐어야 되는데. 여튼 뭐 오늘 새로운 한 주 시작하면서 오늘은 한 1% 중반 후반대에 강한 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부터 보고 넘어갈까? 한 3, 4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일정 한번 볼까요? 일단 네. 좀 이번 주 일정. 이번 주. 네. 오늘은 이제 아까 뭐 박평자 부장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그 중국 인민은행 이제 대출 우대 금리 결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휴장이고 카카오 게임즈가 그 신작 게임이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인데. 우마무스메? 우마무스메? 일본 게임이? 네, 일본 게임인데 뭐 육성형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게 일본에서 양대 마켓 매출 거의 탑을 기록했던 게임인데 전체 그 매출이 워낙 커가지고요. 전체 그 글로벌 시장 그 게임 매출에서 한 3위 정도까지 했었던 게임. 우마무스메가? 예. 인기가 엄청 많았대요, 일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출시한 네,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하는 거.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유통하는 거죠. 그거 되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시작도 전에 게임 초를 이름이 치세요. 우마무스메? 예.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대작 게임이라고. 대작이에요? 예. 그래서 육성형이라며요. 예. 뭐 근데 이렇게 뭐 이제 공주 키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모르겠어요. 뭐 한국 스타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아니 뭐 일본에서 채팅창에 워낙- 좀 써주세요. 저 게임 해보신 분들 좀 어떤지. 네. 그래서 저게 네. 저 오랜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유명한 게임이 하나 나와서 모멘텀이 될지는 한번. 그러니까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웅산에 단골했지 우마미라고 있는데. 그 말 키우는 게임인가 봐요. 경마 말인가요? 게임. 경마 게임이야? 경마인가요? 네, 그러니까 말 키워 갖고 네. 걔를 아마 경마 시켜 갖고 이렇게 아, 재밌나? 재밌으니까 뭐 잘 됐겠습니다. 우마가 말이야? 일본 말로? 무스메는 무스메 먼저 저도 빨리 좀- 얘기하세요, 여러분. 무스메? 네. 말 육성 아니야? 무스메. 네. 자, 자, 그리고- 좀 약간 오타쿠들이 많이 하는 네. 그런 게임 모양입니다. 네. 딸이래요, 딸. 딸이래? 말딸이야? 딸이에요. 말딸. 말딸? 아니, 우마 무스메 말 딸. 왜? 무스메가 딸. 딸이라는데 거기서 모스마가 나왔나? 넘어가. 자. 그리고요, 또 다른 그리고 일정이요? 이제 내일은 이제 누리호 발사가 이제 내일로 이제 확정이 됐고, 그다음 내일 또 한국전력의 정기요금 이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올리긴 올릴 것 같죠. 왜냐면 추경호 기획재정장관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동결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예. 최대한 낮춰서 예. 그래서 뭐 내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뭐 약간 며칠 미룬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아까 오다 보니까 뉴스에 떴더라고요. 내일 발표하는 걸로. 내일? 예, 내일 분상제 개편안도 내일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연준 의장 청문회가 22일 날 있고, 그다음에 23일 날은 MSCI 선진국 편입 그날 후보국이 이제 24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 5시 반에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24일은 이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나라는 뭐 전혀 변한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변한 게 없는데 이번에 그 경제 정책 방향에는 또 외환시장 그 새벽 2시까지 오픈하는 걸로 일단은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MSCI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벽 지금 몇 시까지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3시 반이면 끝나죠. 낮 3시 반? 예, 근데 영국 시간에 맞춰 주겠다는 거예요. 영국 금융시장이 새벽 2시로 알고 있거든요. 왜 영국에 맞추지? 뉴욕에 맞춰야 되는 거기가 거 이제 아니에요? 워낙 커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시간까지는 이제 오픈해주겠다. 그게 이제 정부 지금 방향입니다. 유엔 시장.
네. 시작했네요.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시작했고요. 0.27% 올랐고 2,44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6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0.78% 정도 오르면서 80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뭐 좋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0.3%,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7%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0.9% 정도 하락하면서 그 시총 뭐 1, 2, 3등이 모두 다 좀 부진한 출발을 좀 보였고요.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가 일단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지수 상승을 약간 좀 이끄는 그런 모습 같고요. 오늘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2% 정도 올랐고 방산주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 아마 이제 내일 누리호 발사가 다시 예정되다 보니까 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2%, 현대로템이 2%. 그래서 약간 이제 우주나 방산주가 좋은 출발 보였고 롯데케미칼이 2.3% 정도 올랐고 NC소프트가 2%, 현대차가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일단 이번 주 출발은 좋습니다. 한 1.35% 정도 반등을 했고 뭐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고르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게 SOL 국제유가가 6% 지금 급락을 하다 보니까 급락했어요. 네? 미국의 정유주도 많이 빠지고 네. 예. 그래서 SOL이 오늘 2%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코웨이가 1%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 정도, 또 삼성전자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1%. 계속 아마 삼성전자요? 예, 왜? 외국인 매도가 좀 계속 나오는 것 하이닉스, 같아요. 삼성전자 다 안 좋아. 예, 반도체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근데 국제유가 한번 보자고. 내가 뉴스 3시간 얘기했잖아. 아. 한국 정부가 모든- 담합 조사하고 정유사 담합 조사 들어가고 최대한 모든 정책 네. 다 나올 다 때 나오면 그때 고점인 경우가 거의 많더라. 고점일 때가 많더라. 예. 아니 뭐 근거는 없어요. 네? 7월 중순부터 할인한다고 했는데 네. 그때 되니까 오히려 기름값이 아니 떨어지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길가 떨어져가지고 유류세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인하한 상태 그런 상태가 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하여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0.6% 정도 네, 그래서 떨어지고 있네 예, 진짜. 반도체가 좀 안 좋아서 지금 지수도 다시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코스피가 다른 기업들은 괜찮은데 반도체 하락으로 코스피가 다시 마이너스 4포인트. 삼전 하이닉스에 집중되는구나. 예, 매도가 집중돼서 오늘 상승 종목이 더 많긴 많아요. 코스피도 440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도 좀 밀렸네요. 지금 보합권까지는 약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오늘 그 상승 종목으로는 시젠이 한 3% 정도 올랐고요. 시제. 예, 레고캠 바이오, 매드팩토가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고 바이오가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 뭐 셀리버리 이런 기업들도 오르고 있고 에이스테크가 1.7%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가 한 1.7%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오르곤이 있는데 좀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2차 전지 전해액 업체죠. 엔캠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빠졌고 심텍이 마이너스 1%, 원익QNC가 마이너스 2%. 주로 반도체 기업들 출발이 오늘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원익IPN스도 마이너스 0.2%.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좀 반도체 업종이 약간은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수급 상황은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여전히 많은데요. 그 1,100억 정도 나왔는데 일단 전기전자 업종을 85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3,800억을 팔았는데 오늘 지금 벌써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1,200억을 팔아버렸거든요. 누가? 외국인이. 지금 5분 만에 왜? 1,200억. 지금 전기전자를 그냥 그냥 질문해 다 보니까 딱 좋죠 그게. 누가? 왜? 질문과 답이 아주 편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그냥 뭐 집중 매도예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다른 것이야. 다른 업종은 거의 파는 게 없는데 그쪽에 집중돼 있고 기관 투자들이 연기금이 좀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전기전자를 많이 사고는 있거든요. 한 400억. 근데 이제 외국인 매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역부족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진정되려면 이제 이 전기전자 매도가 좀 줄어야 될 거는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게 좀 오늘 오전까지도 이게 미국 시장과 좀 무관하게 계속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내일 이제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 인공위성 관련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AP 위성이나 제노코, 뭐 세트랙 아이,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다 급등세를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모처럼 또 풍력주가 좋네요. CS 베어링이 거의 지금 상한가에 가 있습니다. 아, 27% 정도. 그때 징징 그분 아니야? 네, 그분 베어링 CS 아니 그때가 딱 저점이구만. 징징 그분 나왔을 때가. 네,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그때부터 많이 올랐을 걸. 그게 7,000원 정도 했었는데 그때 네. 당시에 지금 얼마예요? 지금 이제 권리락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네. 이제 무슨 권리락이 좀 일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11,300원이니까 그때 계산하면 한 아니, 50%. 권리락 감안해서 봐야 그러니까 되는 권리락 거지. 감안한 주가가 권리락을 반영한 주가가 지금 그때가 아마 7,000원인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지금 11,000원이 넘었거든요. 와, 50% 오는 거야? 네, 50%. CS 윈드는. CS 윈드 지금 CS 윈드가 저 대주잖아. CS 윈드 뭐 안 올랐어요. 제자리 안 오른 이유 여러분 혹시 궁금하십니까? 야,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아니 CS 베어링이 CS 윈드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요즘에는 좀 한 아니에요. 가지 테마 중에 하나가 무중하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지금 상한가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지? CS 윈드 안 된 이유 여러분께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뭐 물론 오늘 모든 풍력주가 가는 건 아닌데 대박이다. 일부 풍력주가 가고 CS 베어링은 이제 상한가 지금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에 가버렸어요. 이 약세장에 근데 요즘에 뭐 투자하실 때 좀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무중 관련주들이 진짜 세요. 뭐 공구먼 같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네. 기업들이 무중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정프로 테마를 또 따로 요즘 부르시는 게 있더라고요. 뇌절주라고. 내줄 줄 뭐야? 아 뇌절이라는 단어 잘 모르시는구나. 그냥 뇌가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극단적인 상황 이런 걸 이제 뇌절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뇌절주라고 또 요즘 부릅니다. 아이고야. 네. 야 근데 장이 왜 이러냐? 왜요? 쭉 빠진다. 또? 오늘 아, 전자하고 하이닉스, 전자 LG 이게 왜냐면 에서 전자 하이닉스만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같이 또 기계적인 매도가 또 네. 나오거든. 왜냐면 맞춰야 되니까 네. 지수랑. HLB 테라피틱스는 또 뭔데? 또 4%씩 빠지나? 아휴, 됐어 오늘도. 자, 그럼 뭐 어떻게 뭐 리포트 좀 볼까요? 네, 이거 섹터 더 섹터 좀 한 봐야죠. 번만 예. 정리 더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뭐 일부 마스크 섹터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사료주, 또 원전주, 통신주. 그러니까 증시 오를 때 이제 같이 가는 업종보다는 좀 약간 반대로 가는 업종이 증시가 좀 빠지다 보니까 강세 흐름을 좀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고 방어주가 좀 강하긴 하고요. 은행주도 좀 오늘 올랐고 반면에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역시 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좀 안 좋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DB하이텍도 마이너스 3% 정도 급락을 하고 있고 건설주가 일단 오늘 또 다시 좀 빠지고 있고요. 그래 건설주. 예, 여전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려면 빨리 대책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유주 이제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가 오늘 좀 안 좋고요. 정유주라든가 조선업종 이쪽도 오늘 좀 일부 좀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경기 관련이 안 좋은 거네. 경기 관련. 예, 그죠? 경기 침체 네, 우려가 경기 좀- 침체 얘기 나오니까. 예. 그래서 경기 민감주하고 반도체가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설입니다. 건설. 네. 올해 건설 그래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악재 겹치고 경기 침체 우려 커지고 건설도 안 됩니다. 뭐가 됐죠 올해? 올해 된 게 뭐예요? 올해 된 거는 이제 일부 사료. 음식료, 예. 사료. 료자 들어간 이제 아, 그쪽 비료, 사료, 음식료, 비료. 예. 료주. 거기랑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좀 괜찮았고. 사실 긴 안목으로 아저 보면 뭐 조선 기자재들 같은 것도 네, 괜찮았어요. 기자재도 사실은. 괜찮았어요. 예. 최근에 뭐 좀 그래서 그렇지. 오늘 현대미포 같은 거 오르잖아요, 현재. 아 그렇습니까?
근데 반도체가 진짜 안 좋아지나 봐. 네. 반도체. 한국의 대표인데 이게 아주 그냥 대놓고 팔아버리네. 네, 외국인들이 끝없이 팔더라고요. 진짜. 지난주 아. 금요일도 그렇고. 많이 빠졌네. 1.5% 넘게 빠졌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하여튼 뭐 지수는 현재 1% 가까이 빠졌. 2,400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네. 2,400 밑으로 가면 연저점인가요? 저 아니 그때 한번 금요일로 한번 갔었어요? 갔다 왔어요. 금요일에 금요일로 한번 깼다가 예. 이제 막판에 급반등 나와가지고요. 아까 주요 증권사들 그 뭐죠? 이렇게 리바이스 한 올해 저점 고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2,400이 저점이었죠. 거의. 거의 2,400인데 네. 예. 그건 또 내려가면 또 조전 또 하시겠지 뭐. 2,350으로. 알겠습니다.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또 리포트 봐야죠. 네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익 추정치가 이제 계속 좀 나오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번 주에 미래에셋의 유명관 연구원님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로는 변동이 없었고요. 한국은 2분기는 0.1% 지난주보다 오히려 올라갔고 3분기는 조금 하향 조정됐어요. 마이너스 0.1. 그래서 올해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좀 우려를 하는데 이익 면에서는 아직은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코스피 12개월 이제 1년 후를 가정한 PER은 일단 8.9배, 그러니까 9배 밑으로 일단 떨어진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업종별로는 이번 주에 좀 추정치가 올라간 거는 대한항공 같은 이제 운송 업종이 추정치가 좀 올라갔고요. 에너지 여전히 좋습니다. 정유주들 그리고 통신주들도 추정치가 좀 일부 올라간 것 같고 또 음식료도 좀 추정치가 일부 상향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좀 하향 조정된 거는 그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지난주 이제 BTS 활동 네. 중단 우려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디어 업종이 그 영향으로 이번 주에 좀 가장 크게 좀 이익 추정치가 떨어졌고 호텔 레저 쪽도 여전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쪽도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여전히 좀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된 그런 모습이고 게임주도 여전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뭐 펄어비스나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이런 쪽이 소프트웨어 그룹주들이 일단은 또 이번 주도 추정치가 조금 떨어졌고 철강, 반도체 기업들도 하향 조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큰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수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지수 기준으로 지금 PBR이 0.88배까지 떨어졌고 PER은 8.9배 이렇게 많이 좀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고서로는 지난주에도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 4680 배터리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4680 배터리 양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삼성증권의 이제 장정훈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하나 써줬고요. 테슬라가 이제 내재화한다고 작년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4680 배터리. 네. 그거 이제 지름이 46mm고 그다음 길이가 한 80mm 정도 되는 이제 길이를 뜻하는데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기존 이거를 만약에 테슬라 얘기처럼 하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면 비용을 56%나 줄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혁신적인 거죠. 사실은 성공하게 되면. 근데 아직까지 확인한 걸로는 양산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성공할지는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LG하고 지금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 투자 계획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 삼성 SDI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삼성 SDI도 25년도에 양산할 걸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고 중국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CATL과 EVE 에너지가 24년도 양산을 목표로 개발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혁신적인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건식전극 공정 같아요. 이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양극이나 음극 재료를 기판 위에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 솔벤트 같은 이제 약간의 이제 습식성 재료에다가 이게 붙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붙는데
이 솔벤트를 휘발시킬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전력 소모가 너무 많대.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건식 전공은 솔벤트가 필요가 없대요. 그냥 말리면 되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비용을 18%나 낮출 수 있는데 요걸 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만약에 구현이 되면 많은 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대요. 이 공정 자체가 거기 들어가는 장비도 믹싱 장비라고 하는데 연료를 그러니까 이 양극재나 이제 이런 재료들을 섞는 건데 이런 장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대요. 예, 믹싱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근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워낙 어려운 기술이니까. 그래서 뭐 2차전지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4680 배터리가 실제로 그 테슬라의 의도대로 건식 전국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구현되면서 될지 좀 계속해서 좀 체크는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자세한 거는 예전에 그 하이투자증권에 정원석 연구원님이 여기 전문가시더라고요. 아, 이쪽 4680 네. 건식 전공. 그래서 그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많은 게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니까 체크는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있나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여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하나금융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셀 메이커 그래도 좀 비중은 확대하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오늘 나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안 좋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 아무리 인플레가 와도 경기 둔화가 와도 탈탄소로의 전환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유럽 중심으로 전기차 쪽 투자는 뭐 계속 미국에 지금 열돔이라고 그게 저 북쪽 평원 지방에서 동북부로 온대요. 엄청 덥다는 거야. 네. 인도 덥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그죠? 뭐 49도까지 갔다고 네. 했죠.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평년 기온보다 훨씬 덥다고 그런 열돔, 열돔. 떠머돔. 네. 네. 그게 이제 제트 기류의 이상으로 그러니까 기후 뭐 변화에 따른 현상이 아니겠느냐는 과학자들의 또 주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 아, 참돔을 좋아하는데 줄돔 어떨까요? 좋지. 줄돔도 좋고. 돔 좋아하시는군요. 어떤 회 좋아하세요, 우리 염이사님? 그걸 이제 회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프로님. 네. 저는 참돔 좋아합니다. 참돔입니까? 개인적으로. 예. 참돔이 비싼 거예요, 근데? 참돔이 맞죠. 줄돔이 더 비싸지. 줄돔이 더 비싸요. 줄돔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 기억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줄돔이 검은 데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줄돔이 그게 양식이 안 될 거고요. 광어우롱만 먹어서 참돔이고 줄돔이고 저는 뭐 됐습니다. 지금은 민어가 맛있죠. 지금. 자신 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는. 네. 네. 지금은 민어철입니다. 네. 네. 자, 좀 있으면 또 방어철이 오는 건가요? 방어는 겨울이. 겨울이지 겨울. 네. 11월. 몰라요, 저는 회는 잘 모르겠어요.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